자,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오늘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주요 수사 국면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공교롭게도 재수사가 시작되자 금세 눈에 띄는 증거도 발견됐죠. 하지만 이 검사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던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부장검사가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김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입니다. 어떤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고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 말씀드리고요.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이른바 불기소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민구 부장검사도 소환됐습니다. 불기소 문건 미리 작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두 검사는 불기소 문건은 예상되는 피의자 주장을 담은 실무 문건일 뿐 결론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을 어긴 것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김 씨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정당함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 7개월 뒤 서울고검의 재수사 결과 주가 조작 일당에게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했단 김 씨의 녹취가 발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거액의 자금 및 증권기자를 제공하고 통정 매매에 의한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전주는 맞지만 주가 조작에 돈이 쓰일 줄 몰랐다는 검찰 판단과는 달랐습니다. 도이치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외압은 없었다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수사 주요 국면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검사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주가 조작을 다 털어준 검사들 요거 이제 천벌을 받아야 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4인방 얼굴 또 다시 갑니다. 예. 당시 직함으로 말씀드리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그렇습니다. 예. 이 가운데 저 최재훈이 있죠. 네. 최재훈이. 예. 요자를 2차 종합특검이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냐. 네. 그렇잖아.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받았잖아. 예.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진짜 너무 부끄러울 것 같거든. 근데 너무 당당하게 깜짝 놀랐어. 또 법과 원칙 얘기해. 와. 그러니까 검사한테는 절대 사과 요구하지 말라니까. 힘들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엄벌에 처하면 돼. 자, 그 이자의 당당한 모습 일단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고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 말씀드리고요. 증거와 법리.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나는 진짜로 예. 나는 정말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고. 당당하잖아. 너무 뻔뻔하다. 자, 그리고 김건희를 소환하기도 전부터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딱 오자마자 예. 김건희 소환하기도 전부터 아, 맞아. 김건희 불기소 문건을 예. 이미 만들어놨던 거 알지? 예. 그 문건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김건희는 24년 7월에 불렀고 24년 근데 5월에 이미 불기소 문건 작성돼 있었는데 주요 내용입니다. 시세 조정에 계좌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그리고 김건희의 예상 진술 내용까지 포함시켜 놓은 문건이 소환되기도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야. 근데 이 문건을 이제 작성한 한 검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2번이나 불렀는데 안 갔어. 그거 안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안 갔어. 그러더니 2차 종합특검 출범하기 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그리고 또 이 문건 작성에 함께한 검사가 또 있어요. 예. 김민구라고. 김민구. 사진 한번 봐야지. 김민구. 얘도 어제 소환됐더라고. 얘 어제 소환됐습니다. 예. 자, 이자들 천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1심과 다르게 2심에서 이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네. 유죄 판결을 그렇습니다. 내렸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국정조사 조작 기소 국정조사 하면서 그 정치 검찰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증거와 법리입니다. 이게 약간 레파토리 같아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아 자동 입에서. 나와. 예. 맞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우리는 수사했다라고 하는데 들여다 보면 증거와 법리는 온데간데 없이 왜곡과 조작으로 일관하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 판결 검토하라는 취지의 어떤 문자 메시지 네. 이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김건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냈던 문자 그렇지.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한 궤로 저는 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이 수사에 대한 처벌 의사라든지 이 죄를 밝혀낼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최재훈 당시 부장이 이제 주인 검사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네. 또 혼자 단독에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윗선 과정에서 이 사건 처리의 종국적인 결론을 어떻게 가져갔는지까지를 밝혀내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직무유기 등의 어떤 범죄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그렇습니다. 최재형 부장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를 조사하면서 그 예전 청와대 옆에 경호처 건물에서 휴대폰 뺏긴 채 맞아요. 조사를 맞아요.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뭐 우라통이 그냥 치밀어 오르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때 당시 윤석열 때 근데 손준성 보시면 손준성이 고발사주 의혹. 예예 김건희의 사설 로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인 검사가 김건희 그거 범죄 가려주느냐고 사설 로펌처럼 응의연서 내고 고발장 대신 써주고 근데 예. 똑같은 짓을 이쪽 최재훈 부장 쪽도 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 예. 꼭 아셔야 되고요. 2차 종합특검이 그리고 그 어제 그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종결한 그 당시 수사 검사들 소환 조사했잖아요. 최재훈 그때 당시 반부패 2부장하고 그때 반부패 부부장 검사 2명 소환했을 일단 최재훈 당시 반부패 2부장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제가 종합특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이 작년 7월경에 김건희 1차 특검부터 진행돼서 현재 종합특검까지 이미 10개월 상당히 경과가 됐는데 사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주인검사인 저를 이제서야 조사한다고 하시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고 수사 대상자의 권리나 기본권, 인권 등에 굉장한 침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서야 10달 지났는데 이제서야 조사를 시작하느냐. 다 끝난 줄 아는데 자기는 답답하고 기본권 보장을 침해받았다. 이건 어떻습니까? 김건희 특검에서는 왜 조사를 진짜 안 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김건희 수사를 그렇게 질질 끌었었나 봐요. 그렇죠. 네, 10개월만 끈 게 아니 10개월 끌었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는 4년을 끌었어요. 거의 4년 끌었죠. 아니 그런- 조국 대표 사건은 10년 전 고등학생 이야기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근데 검사들이 이- 엄살이 심해. 그런 것도 있고 왜 지금 이제서야 이게 나오냐면 김건희가 유죄가 나왔으니까. 이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김건희가 이 부분에서 무죄야.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아니 무죄인 거를 너네들이 수사했어도 무죄 받았잖아. 우리는 무죄 나올 줄 알고 불기소한 거야 라고 했는데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들이 바뀌면서 유죄로 바뀌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야 니네들이 이런 부분만 잘 이야기했어. 야 우리가 김건희 유죄 어떻게 받은 줄 아냐? 니들이 모아온 자료를 받은 거야. 근데 왜 이걸 불기소 처분했니? 솔직하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지 않으련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오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금 그 종합특검에서 보는 거는 김건희가 유무죄 그것도 물론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유무죄를 갖다 김건희 조사하기도 전에 미리 불기소 문건을 갖다가 한 조사하기 2달 전에 미리 작성을 해놓고 결론도 그렇게 내버렸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결론과 아무도 결론과는 싸울 수 없다고. 그것도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맞아요. 거야. 아니 난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 딱 보니까 무죄더만. 그렇죠. 그래서 미리 쓴 거야. 불기소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 아니지. 근데 조사도 안 해보고 미리 불기소 문건을 그건 죄지.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의 죄를 묻으려고 법정에 갔을 때는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김건희가 만약 무죄가 나왔지 않는다고. 그렇죠. 변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너무 무죄여가지고 그냥 조사도 안 하고 불기소하려고 써놓은 거다. 근데 하도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조사한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내가 졌다고 하고 그러면은 내가 졌다고 해. 그러면은 근데 지금 근데 이제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 이제 와서 소환을 하느냐. 예. 이거는 김건희 유죄를 기다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원래 수사를 할 때는 지금 최재훈 부장은 주요 피의자잖아요. 주요 피의자는 마지막에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주변부부터 한 번씩 싹 훑은 다음에 그래서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요 피의자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좀 최재훈, 그 조상원, 이창수 이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렇지. 조상원하고 이창수는 지금 퇴직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에 그냥 옷 벗고 나가버렸어. 저 사람들도 곧 부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내가 어쨌든 종합특검에서 내가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불기소 문건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그 실무 검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올 1월에 미국으로 연수를 가버렸다는 그 기사 나왔잖아요. 그때 왜냐면 그거는 그냥 종합특검에서 그때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 1차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때 먼저 나갔었는데 그 불기소 문건 시나리오를 컴퓨터든 어디서 발견한 걸 발견을 하니까는 이 검사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었다는 거거든요. 울었다는 거거든. 그 검사가 미국으로 갔다는 거야. 그 사람이 실무를 다 했다는 거야. 그 검사가 여검사인 것 같은데 그 불기소 문건에 대해서 그 실무를 다 했는데 미국으로 갔는데 지금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계속 법무부에서 특검에서 지금 이 사람을 피의자로 다 전환을 하면은 언제든 얼마든지 강제로 귀국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피의자로 전환을 안 할까? 그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을 굳이 수사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주범들은 이제 방금 최재훈, 조상원, 이창수니까 이 사람들은 처벌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패스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사실 그냥 장기말 정도로 봤을 수 있어요. 이 평검사를. 물론 실제로 그렇긴 그렇죠. 그러니까 지시를 갖다 이행해서 작업만 한.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은 뭐 일종의 뭐 위에서 위에서 저 김건희 봐주라고 내려왔으니까 그 김건희 어떻게든 불기소 할 만한 거리 한번 찾아가지고 그거 해봐. 이런 식으로 평검사한테 지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검사 얘를 어떻게 믿어요? 얘가 내 편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그냥 한번 뭐 온갖 법리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가 뭐 불기소 뭐 얘기가 나오면 그래 그러면 불기소 논리도 한번 만들어 봐. 시뮬레이션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건 아니에요.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종합특검이 그런 정도로 판단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뭐 이 사람은 굳이 피의자 입건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제가 왜 그건 아니냐고 단언을 하냐면 그랬으면 안 울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 물건을 발견된 걸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라는 거는 큰일 났다고 하고. 작건 크건 그 사람의 고의가 개입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로 기계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봐라 해서 정말 기계적으로 해도 그거요? 여기 있는데 우리 부장검사님 한번 써봐요. 이게 맞지. 그렇지. 그게 나왔는데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는 자기의 이해관계와 감정관계가 섞여 있다는 거. 그거는 고라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심증은 저도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사람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냐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저도 그러니까 왜 귀국해서 조사를 이 사람이 중요한 어쨌든 실무를 하고 그때 막 이게 발견되면 안 되는 건데 발견되니까 막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데 이 사람을 왜 귀국을 안 시킬까 하는 이유가 이메일이나 이런 건 다 지금 연락처나 이거에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합특검이. 거기서 다 미리
나 귀국할 필요 없어. 내가 다 말할게 하고 다 말한 거 아닌가? 그랬을 그랬을 가능성도 수도 있고요. 있죠. 네, 어쨌거나 지금 종합특검의 그 진위를 우리가 뭐 의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종합특검 어쨌든 그렇지.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고 예, 하는 데니까. 지금. 근데 그런 기관에서 이 사람을 뭐 굳이 부르지 않고 네. 피의자 입건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는 거예요. 별로 장기판에 말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이미 미국에서 애 때문에 뭐 애 교육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런 소명도 했다는데 그래서 예. 다 말했을 가능성도 있지 그러니까 않겠나. 공범자를 해외로 도피를 시킨다는 거는 해외를 도피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손에서 나가는 효과도 있지만 우리 손에서 나가버리는 효과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검찰의 관리 감독이 직접적으로 갖는 국내에 있을 때는 오히려 진술하기 어려웠는데 나 이제 해외로 갔어. 해외로 갔는데 나 언젠간 귀국을 해야 돼.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꽁 잡고 반항해서 펑펑 울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다 넘겨주고 아니 근데 그 검사님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제 컴퓨터 파일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술이 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네. 저도 그래서 그게 좀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의 어떤 진정성이나 의지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귀국을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 아닐까 그런 그럴 생각도 수도 좀 있죠. 들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귀국을 안 종합특검이 시키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피의자 입건을 했겠죠. 그러니까 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그것도 좀 종합특검의 속을 지금 다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건 한번 그렇게 보고